Fed can watch and see. 이제 좀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긴축되고 있고 우리의 일을 일부 해주게 될 것. 포인트는 이 와중에 전쟁도 터지고 했는 이 와중에 미국 국채 사겠다는 수요가 이렇게 약해? 그건 유노말에 통했던 관점으로 미국채가 5%에 근접해서 무조건 사 라고 했다가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지난번 그 말씀하실 때 지금 뉴욕 증시도 하방 세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이 부딪히고 있다. 하방은 곰, 상방은 황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쪽으로 튈지 왜냐하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하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계속 증시는 올랐기 때문에 하방 세력들이 좀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몇 주, 1, 2주 사이로 확 또 변했잖아요. 연준의 어떤 그 금리를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그런데 어쨌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일이 더 터지면서 그 미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다시 또 안정을 찾는 듯한 느낌. 예,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CPI 9월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그걸 잘 소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지표들과 이벤트들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왔던 게 이거죠. PPI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나왔던 게 PPI 전년비 2.2%입니다. 전달 2.0 그리고 시장 예측 1.6보다 2.2니까 이거는 뭐죠? 우리가 딱 시장에 공식화된 이러면 주식 빠져야 되는데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악재죠. 악재죠. 거기다가 어떻게 쭉 떨어지던 급격히 떨어져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3개월째 돌아서고 있으니까 찝찝합니다. 뭐 야 2.2%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고 전월비도 전달 0.7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시장 예상 0.3보다 높은 0.5예요. 어쨌거나 그럭저럭 소화해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왜? 그날 이 양반이 도와줬어요. 누구죠? 크리스토프 월러.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 말입니다. 연준 연준의 이사. 이사. 이 양반은 지난 2년 동안 2022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이른바 긴축 모드로 돌아선 이후에 제임스 블라드와 더불어서 가장 호키시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크리스토프 월러 이틀 전에 이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여성분이죠. 이거 패드 워처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였어요. 뭔가 하면은 여기도 나름 매파냐 비둘기파냐라고 분류할 것 같으면 매파 쪽에 속했던 계속해서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해야 되고 우리는 할 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계속 해오던 로리 로건 총재가 먼저 선봉에 섭니다. 뭐라 하나 하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동안에 본드 이율스,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특히 장기물이. 이게 말이지 우리 연준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좀 줄여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기지 금리가 뭐 7.6, 7.7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8 가까이 됐죠. 예, 8 가까이 됐는데 아니 뭐 저금리 시대에 장기로 그냥 모기지 금리, 고정금리를 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 변동금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모기지를 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헉 소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뭐 만기 한 3년 내지 5년짜리 짧게 만기해서 회사채 발행했던 회사들 어떡하죠 이거? 그때 무슨 뭐 C급, 뭐 A, 트리플 B 뭐 이렇게 쌓고 하는데 트리플 C 정도 이미 정크본드들. 정크급들도 보면은 그때 묻어가면서 뭐 4, 5%만 죽어도 그렇죠. 3, 4%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왜 국채 뭐 0. 몇 %할 때 그랬다가 지금 만기 돌아오면은 그 사이에 그 친구들이 뭐
그거 다 갚고 이제 우리 남의 돈 안 빌려도 돼. 손 털어서 할 만한 그건 그게 됐다고 아니죠. 보면 또 롤오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찍어내서 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친구들이 어떤 금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긴축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고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했다가 비슷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네. 연준 관계자들이 총재들이 그런데 월러까지 그래버린 거예요. 블룸버그 기사 보시면 이 사람은 월러가 강성 매파기 강성 때문에. 매파인데 Fed can watch and see 이제 좀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금융시장이 지금 타이튼 긴축됐기 때문에 긴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은 긴축되고 있고 우리의 일을 일부 해주게 될 것. 이거는 무슨 제가 봐서는 이 반상회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한 잔 치맥 한 잔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 어딜 갔으든 너도 말 요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예전부터 항상 이러지 않았나요? 그 어떤 정책, 그 금리 정책에 앞서서 연준 위원들의 이 말로 오르고 내리고 시장 조절을 예, 아주 정치적으로. 세치혀로. 예. 이게 이제 연준의 힘이고 행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까 일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FOMC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매파적이다 싶었는데 3주 동안에 약간 살짝 편집되기를 FOMC 의사록이 왜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인플레도 높게 보고 내년도 점도표를 끌어올렸는지 중간값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자꾸 이 톤의 얘기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도 시장은 이 친구들도 살짝 변했네 3주 사이에 네. 쫄였구나 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월러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향후 몇 달 동안 지켜보겠다 했으니까 이제 금년에 끝나봐야 11월 12월 두 번 남았는데 향후 몇 달이면은 지금 10월 12일 날 지금 10월 10일 날 인터뷰하면서 향후 몇 달 했는데 두 달 사이에 뭐 금리 올리겠어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리고 드디어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있다 이랬는데 CPI 보기 전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시장 좋았죠. 네. 그래서 PPI가 좀 높게 나와도 그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는 결국 CPI가 나왔는데 3.7? 막 됐어. 시장 예상치보다 높지만 됐잖아. 뭐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0.4? 아니 전달보다 낮잖아. 예상은 0.3이었지만 0.4 같으면 이게 얼추 어떻게 됩니까? 0.4 곱하기 12, 4.8? 얼추 연율로 한 4.9, 5%에 가까운.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2% 목표치에는 여전히 못 미치죠. 좀 찝찝했는데 아니 코아가 보니까 무슨 헤드라인이 3.7인데 코아가 4.1입니까? 결국 이제 유가 같은 거는 많이 전년 대비 좀 덜하니까 거기다가 MOM도 전월비도 0.3 이 찝찝한 거예요. 근원이 이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0.3으로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연율로 한 3.78 그러면 이게 2%는 멀은 거예요. 네. 2%는 멀었고 이제 3%대 인플레가 고착화되나 하는 것이고 굉장히 끈질기구나. 야 무슨 뭐 거주비가 좀 내릴 것 같더니 안 내려요. 뭐 그런 식.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좀 찝찝했어. 그래서 이게 개장 한 1시간 전이었나? 그때 이게 발표되고 나서 선물부터 해갖고 시장이 좀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특히 이거 보고 2년물 금리가 확 뛰었어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야 이러면 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싶었던 그거 있는데 그거보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우리 한 새벽 2시에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30년짜리 만기 본드 네. 국채 저게- 장기 국채 이거 200억 불 갖다가 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기사 보세요. 입찰을 했는데 4.837% 이게 시장이 이 정도에서 낙찰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3.7bp나 높았다는 얘기예요. 한 4.8% 정도겠거니 했는데 4.837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3.7bp 가지고 저게 뭐 큰 수치일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저게 꽤나 입찰 시장에서는 저 정도 차이. 하긴 액수가 뭐 몇십억, 몇백억 달라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 부분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에 낙찰될 거야 싶었는데 저거는 꽤나 헐값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슨 뭐 하루에 10bp, 어제는 이거 거의 19bp까지 뛰었거든. 장중 고점이 전일 대비. 이거는 폭탄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주식으로 치면 채권쟁이들은 거의 하한가 두드리 맞은 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 하긴 200억 달러니까. 예. 근데 200억 달러 자체가 어떻게 국채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뭐 큰 돈은 아니라 하겠지만 200억 달러, 2천억, 2조, 한 26조 뭐 이 정도 돈인데 포인트는 뭐지? 이 와중에 전쟁도 터지고 했는 이 와중에 미국 국채 사겠다는 수요가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요. 이건 거예요. 거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실 그 전날까지는 와, 안전자산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릴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그래서 증시가 오른 거잖아요. 증시가 오르고 금리 하향 안정화되네. 금리가 달러도 내리고. 또 약해졌네.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포렉스 라이브는 또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Ugly Treasury Auction. 아주 형편없는 이 국채 입찰 때문에 달러가 더 높이 치솟았다 이 얘기죠. 이거 보세요. 월스트리트저널 본드 서플라이 피어입니다. 도대체 국채 공급이 앞으로 얼마나 될 거야 이거. 물량이. 이 공포. 이게 다시 리어웨이컨. 다시 시장에 살아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결국 이 본드 입찰이 weak demand. 수요가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raising US debt surge fear.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치솟는 거에 대한 공포.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된 거예요. 자, 요거 제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진짜 요즘 안건모 대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거는 뭐 블룸버그의 차트인데 너무 일목요연하잖아요. 네. 어제 장중에 파란색은 2년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이 30년물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왼쪽이 2년물이고 오른쪽이 30년물이에요. 네. 2년물짜리가 5.06인데 30년물이 4.85. 장단기 금리 역전 엄청나죠? 엄청난 건 알겠는데 여기 뭡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시요. CPI 나오니까 2년물이 팡 튀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연준 이거 뭐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월러까지도 뭐 괜찮다더니. 괜찮다더니 CPI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인플레 장난 아닌데 해서 팡 튀었거든요. 튀면서 얘도 같이 뛰었죠. 뛰었는데 이때 보세요. 입찰 소식 듣고 한 번 더 뛰어버립니다. 30년물이. 뭐야? 미국 국채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 싼 맛이 아니면 안 살 거야? 수익률 더 쳐줘야 돼? 근데 이거는 꺾이잖아요. 2년물은 꺾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튀는 만큼 야야야 이거 보면은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네. 이 장기 국채 쪽에서 움직임 보니까 CPI만 보고 그거 하다가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 또 5%하고 또 4.8은 또 다르니까 뭐 들어오기도 했을 거고 한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이날 하루 동안에 소위 말해서 채권 트레이더 중에 말이에요. 수익률 곡선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단기보다 장기가 더 올라가서 스티프닝 될 거야. 아니면 이건 눌릴 거야. 저거 자체를 플래티닝 될 거야. 지표 자체를 파생으로 이용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스티프닝 같으면은 장기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장기물 팔고 그 돈으로 단기 사고 뭐 롱숏 전략처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 없었을 겁니다. 이때는 뭐였어요? 소위 말하는 플래트닝이죠. 장기보다 단기가 더 많이 순식간에 튀어버리니까 네. 수익률 곡선이 누워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배팅해서는 오케이 했다가 그냥 이건 그 다음에는 확 했을 때는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 지난 한 20, 30년 채권 매니저들 하면서 진짜 편했어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고객 돈 갖고 그냥 아무거나 담으면 다 먹었어요. 네. 일단 수익 확정되죠. 그렇죠. 그런데 들고 있었더니만 채권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10월 6일까지만 하더라도 바짝 올라갔죠. 30년이 5.01까지 갔습니다. 아찔했잖아요. 네, 올랐네요. 아찔했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스라엘 뭐 분위기 그거 조금 타면서 밀렸죠. 네.
요 사이에 증시가 야야 전쟁을 볼까 금리 하락 달러 약세를 볼까 후자를 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하루 팡 튀어버린 게 보세요. 전일 대비 16bp 올랐습니다. 0.1613. 그런데 고점은 보시면은 4.89니까 즉 19bp 거의 20bp 가까이 뛰었단 말입니다. 금리가 4.21% 전일 대비 튀었다가 3.43% 뛰은 거예요. 이 캔들 양봉 크기만 보더라도 어제 난리 났겠다 싶죠. 네. 자, 이제 희망 사항은 기술적으로 야, 요때처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어? 야, 이거 이 과매수잖아. 흔히 말하는 금리 너무 올랐잖아. 좀 내려가자. 이걸 갖다가 바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때처럼 5일선, 21선인데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오자 그냥. 이번도 그러자. 잠시 이러다가 시장이 조금 그동안 뭐 한 4, 5일 연속으로 달려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조정 좀 받다가 뚫고 내려오자. 금리 하향 안정화되자. 이 이격도 봐라. 이게 제 일감이에요. 이게 제 일감인데 오늘 이렇게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느덧 말입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2008년, 2009년 이후에 쭉 겪어왔던 세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상화되나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니야 그거 좀 연장전으로 가. 이게 전후반 90분보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연장전이 더 치열했어요. 그렇죠. 돈 푸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막 이때는 금융위기 이후 한 2018년 이 무렵까지는 통화정책 갖고 중앙은행들 갖고 조져댔는데 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들대로 양적 완화에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제로 금리까지 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정부까지 막 빵빵 뿜어대는 재정 적자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그동안 맨날 보는 연준의 자산 22자산 보면은 2020년 와갖고 또 팡 튀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오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시장 현상을 뉴노멀이라고 퉁쳐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뉴노멀이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 가설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2008년부터 붙으면 18년, 한 13, 14년, 15년 가까이 뉴노멀로 치부해왔던 이것이 어느덧 새로운 올드노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뉴노멀 시대에는 뭐야 미국채가 5%를 줘? 4.5%를 줘? 이거는 뉴노멀 시대는 무조건 잡아야죠. 그렇죠. 이건 진짜 확정 수익으로 4, 5%면은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죠. 돈 벌리는 데는 최고죠. 뭐 중앙은행들 금리가 무슨 뭐 1점 몇 %대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것이 뉴노멀에 통했던 거라면은 그 뉴노멀에 통했던 관점으로 미국채가 5%에 근접해서 무조건 사라고 했다가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꼭 당한다기보다. 사실 우리가 금리 3.89 요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미국 채권 들어간 분들 엄청 들어갔잖아요 지금. 30% 40% 좀 마이너스에 그렇죠. TMF인가? 그 3배짜리 특히 우리는 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또 그것도 레버리지를 써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저도 그거 한 주 딱 그 안테나로 고초병으로 세워놨는데 딱 지금 한 그 정도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43%예요. 한 주. 그래. 딱 세워놓은 게. 그러니까 문제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또 많이들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안전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채권이니까. 생각하고. 예, 그런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10년물 한번 보시죠. 이 깃발령 이후에 1차적으로 얼마큼은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 2, 3, 4, 5인데 이 5, 5파가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3파도 지금 보면 후행 스팬으로 종가 기준으로 했더니만도 파동쟁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이 전체 3파 중에도 보니까 1, 2, 3, 4, 5가 보이네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진짜 이론적으로 갔어요. 2파가 단순한 조정이면은 4파는 좀 복잡한 조정이다. 2파가 심플한 거에 비해서 4파가 좀 복잡했죠.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이쯤이면 다 왔냐? 이쯤이면 다 왔냐?
근데 이게 기어이 5% 찍고 가나 5%더 위까지 가는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시장에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갈 수는 있어 하는 걸 넘어설 만한 뭐 블랙스완급이 뭐가 나오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 배팅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그거는 좀 확률 떨어지고 아니면 그렇죠. 무슨 뭐 한번 진짜 감 떨어지라고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제 일감은 이 정도면 낮아져서 줘야 되는데 싶은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MACD나 RSI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왔어 싶어요. 다 왔어 싶은데 최고점이다. MACD 오실레이터로 오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섬뜩한 거예요. 제가 저기서는 또 상승 쪽으로 자주 드리는 말씀.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빌 레크만이 뭘 보고 30년물 5.5% 얘기를 했지? 아니, 그 친구도 아니, 똑같죠. 저 뭐 오늘 얼마 더 샀습니다. 이거. 이런 거 갖고 뭐 대놓고 요즘 얘기하고 찍고 하는데 그 친구도 그거 아니에요. 헤지펀드 매니저 아니에요. 그렇죠. 돈 벌겠다고 하는 그 친구가 내 지금 광 2개 하고 고도리도 2개 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 5.5% 간다고 국채 빅쇼 쳤다고. 날 따라와 달란 얘기고. 그렇지. 그게 아니고 에크만 너 한번 물 먹어봐라 할 만한 세력들이 있으면은 확 잡아 당겨 보면은 확 사버리면은 물 먹일 수 있는 방법 딴 거 없죠 또. 샤워실에 바보들이 또 밸브 확 돌리는 거죠. 그렇죠. 양장관 한 더 해줄게 해버리면 에크만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에크만 고객이 죽는 거지. 지는 뭐 바닷물 수수료 다 받아 먹고 뭐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달러 보세요. 요 사이에 그렇게 치솟던 달러가 요 사이에 우리 조금 숨통이 트였고 네. 그 정신없는 연휴 2번을 보내면서 야 뭐 들리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근데 잘 버티네 장이 이 느낌. 그렇죠. 환율 뚜두둑 떨어지네? 그랬던 분위기가 어제 확 달라졌어요. 물론 이것도 이러다 또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꺾는 건데, 자, 이러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건 저 친구는 결론이 뭐냐? 결론 내는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시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장담을 합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오전 모르고 오후 모르는데. 모르는 건 괜찮은데 화는 내지 마세요. 그리고 네. 우리 시장 딱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장은 딴 거 없이 잘 모르겠죠. 네. 헷갈리죠 지금. 제가 뭐 횡설수설하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걸로 승부합니다. 저 지금 그동안에 미국장은 50일, 100일, 200일선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국내장은 5일선, 21선, 뭐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네. 요 21선 빨갛게 좀 굵게 된 이 21선이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추세선입니다. 그리고 61선은 수급선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거 보세요. 장 좋을 때 우상향일 때는 21선 기울기 보세요. 지금은 뭡니까 이거 국채 선물이 확 꺾여서 지금 질질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날이 언제였느냐? 10월 4일이었단 말입니다. 10월 4일 날 우리 코스피 증시 박살나고 채권 시장에 금리 폭등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개천절 쉬고 연휴 끝나고 와서 그날 연휴 끝나고 와서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이 갭다운 나온 거 팍 박살났죠. 네. 그러고 나서 올라왔습니다만 20일선에서 머리 맞대고 어제 음봉이 나더니 오늘 또 갭다운이에요. 뉴욕장에 30년물 그거 보고 나서 달러 보세요. 달러가 이렇게 가다가 이 어렵게 1344만 원 올라섰습니다만 이게 쉽게 깨지길래 그럼 1300원 트라이 싶었는데 요 21선에 딱 대이지만 또 오늘 또 갭업입니다. 네. 21선에 요때 뭐가 있었는데? 요때 뭐가 있었는데 보니 저는 이날 있고 나서 10월 5일 날 장 열리기 전에 이게 이제 뉴스를 탔죠.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채권 안정 이걸 다가 딱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통했던 거예요. 저 정도까지 행사가 있었으면은 또 그러고 나서 환율 길길이 더 오르는 거, 금리 더 뛰는 거,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환율, 뭐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국은행 무슨 시장 자금 이런 차원 부총리가 장관들 다 모아놓고 우리 채권 시장 안정,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믿어줘야죠. 그렇죠. 그 약발은 21선까지. 21선 요만큼만 믿고. 요만큼이었는데 그 다음 저 우하향하는 기울기의 21선. 그리고 만만치가 않아요. 이 우상향하는 21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우하향하는 21선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이 경제장관 대책회의 이 약발보다는 바깥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 거잖아요, 미국이. 30년물 입찰 딱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더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21선에 딱딱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는 21선 공방에서 딱 변곡이 왔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서운한 거예요. 야, 우리 2497, 2500은 찍고 갔어야지, 우리도. 왜 우리만 못 찍고 돌아라 하냐, 이거지. 그러니 섭섭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증시의 낙폭은 주말에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상승폭이나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폭 대비로는 우리 지수의 하락폭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는데 이제 그 다음은 또 그거겠죠. 실적이겠죠. 실적.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제 기업들의 실적. 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은 실적이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살렸는데. 살렸고. 일단 오늘 나온 에코프로 네. 실적 이것이 이제 좀 어떻게 시장이 분석을 하는지 월요일 날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또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믿을 거는 역시 실적이군요. 결국. 믿을 건 실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좀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왜냐? 네. 저걸 갖다 선수들이 저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그 매수 매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호를 주고 손절 라인도 다 저기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단한 위대한 차티스트 왜 이러십니까? 제가 갑자기 우리 또 이진우 소장님, 임수열 대표님 또 이렇게 최근에 써내신 책 주셔갖고 한번 후다닥 읽었더니만 갑자기 또 엄청난 존경심이 나고. 서운합니다. 후다닥 읽으시다니. 그만큼 재밌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시장도 어려운데. 근데 뒤에 웬 광고예요? 못 보던 광고가 있네. 네, 저희가 제작비를 이제 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 사실상의 첫 광고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첫 광고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축하할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네. 그래요. 깔끔하게 눈에 딱 들어오네. 네. 예. 하여튼 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변동성이 심해서 한번 요 말씀해주신 이 지표들 전체적인 그 경제 지표들을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